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전세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계약할게요. 서울 세입자 10명 중 4명 갱신권 안 쓴다. 재밌게 표현하셨는데요. 바꿔드릴게요. 서울 세입자 10명 중 6명이 갱신권을 쓴다. 그러면 1, 2년 전까지 몇 명이나 썼냐? 7명에서 8명 썼습니다. 수도권은 7명, 서울은 8명까지 올라갔었어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서울 세입자 10명 중 2명 갱신권 안 쓴다 또는 서울 세입자 10명 중 3명 갱신권 안 쓴다 해서 이번에 서울 세입자 10명 중 4명이 갱신권 안 쓴다로 변했다. 갱신권을 점점 더 쓸 필요가 없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요 파란 부분이요. 전세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며 재계약 시 굳이 갱신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집주인은 죽을 맛이죠. 집주인에겐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 이득이다. 즉 갑을 관계가 변했다. 속된 말로요. 갑을 관계가 변해서 갱신권을 쓸 이유가 없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지금처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전세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지금 잊어버린 단어, 임대차 3법이 2020년도 8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2020년 8월 달 이후에 전세가는 전국적으로 2배가 넘게 뛴 지역이 있을 정도로 저 또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승률이었어요. 마구마구 폭등했습니다. 막 4억대였던 전세가가 8억까지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고 임대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법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강의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 나기 며칠 전에 임대차 3법을 국회의원님들이 통과 안 시키실 거예요. 이거는 부작용을 알고 있는 경제학자가 너무 많아서 경제학자들은 그때 하나같이 얘기했거든요. 이건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법이라고 해도 인기 때문에 시장을 파괴하진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하고요. 망신당했죠. 바로 통과됐어요. 180석의 힘이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바뀌었다는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군사정권 넘어와서 예전에 임대차 특별보호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1년이 2년으로 될 때 전세가 폭등 구간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1기 신도시 입주가 되면서 이게 상쇄가 되긴 했습니다만 1년을 2년으로 바꿨을 때 그 정도 부작용인데 2년을 4년으로 바꾸면 지옥이죠. 자, 사람들이 이제는 임대차 3법에 순작용이 나온다, 정착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세가를 안정화시키면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갱신권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임대차 3법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맞죠? 일단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말이 되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문제 아니냐? 전세가가 지금 왜 안 올라가요? 너무 단순하죠?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하거든요. 집이 팔리지 않아서 또는 원래 전세를 놔야 돼서 전세를 놓고 싶은 사람, 대출이 안 되니까 목돈을 구하고 싶은 집주인이 전세를 공급은 하고 싶은데 금리가 높고 월세가 낮다고 판단되고 있고 TV만 키면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집을 절대 사면 안 되는 이 시기에 전세보다 월세로 다가는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완전히 을도 아니에요. 갑을 병정 저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전세가 떨어져요. 그러면 갱신권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리스크가 뭐냐? 자, 만약에 그러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부가 지금 부동산의 거래량을 정부 차원에서 버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랑 같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규제를 마구 풀고 있고요. 이거 절대 끝 아니에요. 거래량 안 살아나면은 마구 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 규제 지역 푼다고 몇 달 안에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량이 있을 거예요. 서울은 몇 건, 경기는 몇 건. 목표량을 설정하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추경호 장관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안 살아나면 규제를 계속 풀 건데 왜 이걸 해요? 영상에서 계속 다뤘지만 거래량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매매 시장의 활성화,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뜻이에요. 세금을 위해서, 내수 경기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세나 월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월세로 다 갔잖아요. 다시 매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돌아가면 전월세 시장에 있던 수급은 다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만약에, 안 그러면 좋겠지만 만약에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땐 갱신권을 쓰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세 시세가 10억인데 제가 5억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갱신권을 쓰고 싶겠죠. 그런데 요번에 갱신권을 안 쓴다는 건 뭐냐면 5억에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전세 시세가 4억까지 내려온 거예요. 10억에서 4억까지 폭락을 한 겁니다. 집주인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얼음공장 좀 더 살아줘. 오케이, 좋습니다. 저 5억인데 그냥 5억에 재계약해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요거 갱신권이 아니라 그냥 재계약이에요. 또는 암묵적 갱신이요 하면은 알았어 고마워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갱신권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아있죠. 갱신권은 한 번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갱신권을 안 쓰고 재계약도 가능하고 갱신권을 안 쓰고 묵시적으로 그냥 갱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법이 임차인분에게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 상당히 편해요. 한 90% 이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4억까지 내려갔던 전세가가 갑자기 8, 9억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느 공장님, 저번에 한번 재계약했으니까 이제 갱신권 없으시니까 저 9억에 다시 계약 좀 해주세요. 그럼 저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저번에 난 갱신권을 안 썼어요. 계약서를 보세요. 재계약이었죠. 그것도 당신이 원해서 해드린 거 아니에요. 이번엔 전 갱신권을 써서 5%만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임차인분들의 권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가가 급등했죠. 전세가가 급등하면 이번에 갱신권을 안 쓰신 분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갱신권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가끔 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몇 대 몇 경쟁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전세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있었던 일들처럼 전세가가 또 폭등을 할 수가 있는데 전세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지금은 매매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월세가 인기가 많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월세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TV만 키면 전세 사기, 빌라왕 건축왕. 전세 계약하면 안 되겠구나. 공포심. 그래서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싹 다 가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없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어서 빌라 사기꾼 다 잡아쳐놓고 그런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서 전세금 대출 금리가 월세보다 현저히 싸다? 그럼 전세 수요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런데 다주택자, 전 월세를 공급할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요? 조금도 못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 기존에 안 쓴 갱신권을 사람들이 다 써버리면 전월세 매물이 나올 게 없죠. 특히 전세 매물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 2020년도 8월달 이후에 보셨겠지만 전세가만 올라가던가요? 아니요. 매매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커플링 현상이 돼 있거든요. 전세가가 너무 급격히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같이 끌어올리는 그 현상이 적극적으로 일어났어요. 지금 또 커플링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주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시즌이 맞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주택자를 늘리고 전월세 공급을 늘리면 진작에 전세가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게 이미 보장이 돼 있었고요.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갱신권이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고 임대인이 임차인분들을 대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임대인들을 괴롭혀서 갱신권 아니면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물론 혜택 보는 임차인분들은 좋죠. 그리고 임차인분들 보호제도 필요하죠. 이번에 전세 사기 보세요. 필요한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하시기 전에 2020년도 8월 달에 전세가 급등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전세가, 매매가가 전국적으로 폭등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까먹은 거예요. 그걸 겪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를 늘려서 전월세 공급을 넘치게 해줬으면. 그런데 굳이 했죠. 그런데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비록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추후에 수급이 안 맞아서 다시 전세가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는 또 두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주택자를 제때 늘리지 않았다. 두 번째, 갱신권을 사람들이 안 쓰고 기다렸다.
그럼 그땐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미리 대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마 전세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금리 기조를 봤을 때 전세 시장의 수요가 다시 들어올 게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월세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안 와닿을 거예요. 저도 정말 이해는 하는데요. 시장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월세 시장이든. 전 그래서 전세 시장 안에 큰 폭탄이 하나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시장에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 갱신권이요. 임대차 3법이 아직 살아있고요. 임대차 3법은 전세가가 오를 때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물론 내려갈 땐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 내려갈 땐 그냥 갱신권을 안 써버리잖아요. 어차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시장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